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갑시다. 자, 오늘 이거 얼굴 한번 봅시다. 아는 얼굴이 한두 명밖에 없는데 안 더워요? 괜찮아요? 네, 저만 더워요. 안 덥니? 파카까지 입고 괜찮아요? 오케이. 국어예요, 국어. 그죠? 저는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공교수님입니다. 머리가 비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머리 뭐 이런 건데 자꾸 애들이 공두라고 그러고 애들이 자꾸 머리가 비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서 올해 원래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풍두로.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풍성한 머리 그래서 풍두로 바꾸기로 했는데 그냥 공두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본명은요 따로 있겠죠 그렇죠? 본명 니네 알지? 몰라요? 본명은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해야 되니까. 제 이름은 강현섭입니다. 그냥 허접 대머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랬지? 눈부시구나. 이 학원은 특징이 있어요. 한 명은 머리가 눈부시고 한 명은 머리가 크고 뭐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첫 시간인데 뭔가 조사를 하기 전에 차근차근 할게요. 차근차근 할 테니까 일단 이거부터 좀 나눠줄게요. 받으시고 방송 보는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요거를 나눠줄 거고 못 받으면 제가 PDF 파일로 드릴게요. 5 뒤로 돌리세요. 6 뒤로 돌리시고 6 책은 일단 꺼내놓으시면 돼요. 2, 3, 4 이거 좀 돌려줄까요? 자, 뒤로 넘기지 마시고 뒷페이지를 넘기지 마시고 맨 앞에서부터 저랑 차근차근 할 거예요. 자, 프린트를 다 돌려주세요. 뒤로 다 넘기시고 다 받았어요? 받았으면 펜을 꺼내서 맨 앞에 일단 이름을 쓰세요. 자, 이름을 쓰시고 넘기면 안 돼요. 자, 맨 앞에 보시면 캐리커처가 있어요. 보여요? 제 캐리커처가 보이죠? 펜을 꺼내서 머리숱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 여기 잘 보세요. 니들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얘들이 예쁘게 잘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 괜찮은데 딱 한 가지 색만 안 하시면 돼요. 화이트로 칠하는 새끼 죽여버린다. 화이트.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놈들. 대머리 독수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요런 놈들이 있습니다. 요놈 제가 때렸습니다. 요런 거 안 돼요. 잘 하시면 돼요. 카메라 기울어지지 않았니? 빨리 얘기를 해줘야죠. 그때 얘기를 해주세요. 자, 됐어. 뭐? 네가 흔들어서 그래. 이거 봐. 자, 다시 찍을 수는 없어요. 자, 가겠습니다. 조금만 오늘만 좀 해줘. 좀 이따 뺄게. 됐어요? 빨리 칠하세요. 뭐예요? 제일 멋있게 칠하는 친구에게는 다음 주에 검사에서 제가 스벅 커피 쿠폰 하나. 어떤 얘기를 할까? 자, 일단 칠해보시고 그거 심심하게 이런 애도 있습니다. 잘했죠? 거의 아트의 수준이죠. 고퀄이죠. 그렇죠? 뭐 많아요. 별 희한하게 하는 애도 많고 이런 놈들도 때립니다. 제가 이런 놈들도 제가 때려요. 때리니까 이런 거 하면 자기가 맷집이 얼마나 센지 궁금하면 하시면 돼요. 자, 한 장 넘기세요. 농담 그만하고 오늘은요 저를 잠깐 보시면 첫 시간인데
수능 국어 공부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다 못해요. 다 못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어떻게가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과 선언 들어보시죠. 이과 예체능 뭐 체육 사람 때리고 이런 거 아니죠? 네.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해야 되구나. 그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앞으로 거의 뭐 1년 동안 수업을 하겠지만 뭐 2달 끝나고 인턴 끝나고 돌아가는 친구도 있고 뭐 단가를 계속 대부분 다 듣겠지만 듣는 친구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수업 들을 때 유의사항 첫 번째 편하게 듣기 편하게 릴렉스 먹고 싶으면 처먹어 알겠니?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손 들고 쓰면 화장실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나가. 야 대학교 니네 좀 있으면 내년에 대학교 갈 건데 대학 수업하고 있는데 교수님 화장실 다녀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안 하겠죠. 그렇죠? 조용히 나가세요. 걸리는 시간 보고 뭐 하고 왔는지 알아서 판단할게요. 오래 걸리면 그분을 만나보고 온 거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거고. 그리고 담배 피고 싶은 애들은 담배 피셔도 돼요. 왜? 연기만 내지 마세요. 옆에 피해주면 안 되니까. 알겠지? 피지 말란 얘기겠죠? 그러면 되고. 수업할 때 얘들아 이거 보세요. 니들도 지금 학원 거의 한 10년 차 돼가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지? 그러면 저 사람이 허접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정도는 구별할 거예요. 들어보시면 알 거고 수업은 여기 보세요. 수업은 원사이디드로 하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하고 니들이 받아먹을 거면 인간같이 뭐하러 여기 와 있니? 그죠? 현장 강의의 장점을 살리세요. 비싼 돈 내고 여기 다니고 있는데 현장 강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졸업해줄 테니까 현장 강의 수업 들으면서 소통하고 나중에 클리닉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죠? 탈모 상담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런 것들 잘 해줄 테니까 하시면 되고 말 그대로 진짜 편하게 들으면 되고 제가 웃기면 웃고 그지? 공부하면 공부하고 문제 풀려면 문제 풀고 제가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고 그러면 돼요. 알겠니? 대답을 안 하네. 알겠어요? 여기 보세요 얘들아. 니들이 가끔 가다가 수업하는데 이런 애들 있어요. 어떤 마인드냐? 막 웃겨도 씨발 이거 웃어도 내가 웃나봐라 이런 애들 있어요. 이거 알겠니? 그러면 째려보는 애들 있습니다. 니들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보세요. 나 이거 있잖아. 이거 알아? 이러면 얘기가 안 통하겠죠. 서로 편하게 소통하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할 건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요. 이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 어떻게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당되는 건데 지금 당장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봅시다. 페이지를 저랑 같이 잘 남겨가세요. 오늘 이 학원 첫 개강이죠. 그리고 첫 시간이죠. 왜 항상 첫 개강에 첫 시간에 국어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옛날 전부터 항상 현범쌤이랑 저를 물론 현범쌤이 2년차, 3년차 때 왔나? 아무튼 그렇지만 제가 어쨌든 이 학원이 생기고 나서 처음부터 있었는데 항상 첫날 첫 시간에는 국어쌤들을 넣어요. 왜? 애들을 좀 웃겨라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잘 놀아줘라 그런 건데 편하게 애들이 너무 긴장된 것 같네. 웃길까? 혹시 몽개그 이런 거 좋아하니? 몽개그 저 사람이지 않아요? 네, 좀 이따가 자 여기서 2학기 썸머 때 현범쌤 수업을 들은 사람 손? 좀 있구나. 얘들아 지금 대부분 다 처음일 텐데 좀 이따가 진짜 여기 머리 큰 사람이 들어와서 칠판에 안 보이는 스님이 한 분 오실 거야. 잘생겼어. 잘생기고 젊고 뭐 아무튼 그런데 현범쌤이 이제 나랑 나이 차이가 이제 별로 안 나거든. 근데 저 사람은 동안이고 나는 노안이야. 알겠니? 얘들아 스님을 볼 때 요렇게 봐. 알겠어? 이거를 보고 판단하지 마. 알겠니?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또 편하게 들으면 되고 3페이지를 보시면 추천 교재 도서 목록이 있죠. 요게 요 무엇에 해당되는데 선생님이 서점에 가서 교보에 가서 한 달에 한 2-3번 가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국어 문제집을 전부 다 훑어봐요. 전부 다 훑어보고 좋은 것들만 끄집어내고 유명하지 않은 책들 중에서 좋은 것들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눈으로 다 보고 괜찮은 책들을 추천해요. 이해돼요? 추천을 조금 이따가 할 텐데 추천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밑에 보시면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뭐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추천하는 책이 뭐예요? 다 같이? 마더텅이죠. 마더텅 알아 몰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렇죠? 자 왜 얘기를 하냐? 여러분 혹시 자이스토리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자이스토리 알죠? 이거 첫 시간에 얘기해야 되나? 제가 자이스토리 저자예요. 저자인데 지금은 저서를 하지 않고 감수만 해요. 왜? 이제 나이가 좀 짬밥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썼는데 이제는 잘 쓰냐 그러고 샹 그러고 이제 검사해요. 못 썼으면 야 고쳐 이씨 이랬는데 지금 서점에 시중서점에 혹시 작년에 자이스토리 있는 사람들이나 뭐 재작년이나 보시면 맨 앞에 넘겨보시면 감수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머리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돼요.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 지난주에 교보 갔다 왔는데 자이스토리 몇 개 들춰보니까 다 있어요. 뭐 독서 실전 문학부터 시작해서 기출문제 모든 자이스토리 교재에 다 감수진의 제 이름이 맨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두세 번째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서울 대성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고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자이스토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추천한다? 마더텅을 추천합니다. 좋아요 책이. 근데 자이스토리는 이제 두 번째부터 풀면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백발백중 아니에요 혹시? 내신 문제지? 풀어봤어요? 백발백중? 알아요 몰라요? 풀어본 사람? 그것도 제가 저자예요. 공동저자인데 올해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EBS 백발백중 중에서 EBS 관련된 백발백중만 변형 문제 만들어요. 오제라미 넓고 아무튼 그런 거 하루에 5분 똑똑한데 그 5분 동안 그 문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어쨌든 조금 있다가 책을 하나하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요. 네. 4페이지 보시면 1년 동안 선생님의 커리큘럼이에요. 이게 이제 선생님 단과 할 때도 대치동에서나 저 외부에서 단과 할 때도 이제 이거를 쓰는 건데 커리큘럼인데 여러분들은 그 8회에서 10회 정도에 있는 1월, 2월을 할 거예요. 그 8회 분량이 이제 근간화실인데 잠깐 보시면 1월에서 3월에는 뿌리고요. 그 다음 3월달부터는 뭐 하겠니? 3월 둘째 주부터 EBS가 들어갑니다. 자, EBS 이제 고3이 되면 니들이 EBS를 학교에서부터 EBS 수특을 배우게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수시로 가겠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수시로 가려면 아무래도 내신을 잘 봐야 되는데 고3 내신은 학교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대한민국 학교의 98%가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수특, 독서랑 문학, 특히 문학 들어가기 때문에 3월 둘째 주부터 EBS를 하면서 이제 독서도 이제 병행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언제까지? 6월 말까지 하겠죠. 그 다음 7월 달부터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5월 달쯤에 뭐 이러냐면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작년에도 애들한테 해줬는데 5월 달 한 달은 이코노믹 먼스예요. 무슨 말이냐? 경제 지문만 합니다. 한 달 내내. 그래서 애들이 한 달 그거 듣고 나면 여러분들 자 문과 애들은 과학기술 지문이 어렵고 이과 애들은 법 지문이나 이런 게 어려운데 문이과 공통으로 어려운 게 경제 지문이에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채권을 조금 알고 있지만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충은 알고 있지만 되게 어려워하는데 선생님이 이 경제 관련된 자격증도 몇 개 있고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제 사탐의 경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접목되는 부분이 있지만 경제 이론이랑 그 다음 경제 지문을 수업을 해줄 거예요. 듣고 나면 경제 지문 접하는 게 확 쉬워집니다. 원래 오래 하는데 요거를 조금 땡일이 된 것도 있어요. 요건 조금 올해는 조금 약간 변화를 주려고. 왜? 너무 어려워해서 선생님 빨리 해주세요. 5월 끝나고 났더니 쌤 이걸 진작 해주시죠 뭐 이러더라고. 근데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갈 거고 이제 9월 달에는 EBS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올 때 지금은 윈터니까 1, 2월 달 동안은 뭐 할 거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고3 첫 번째 커리큘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5페이지에 여러분들 윈터 동안 제가 할 요 프로그램입니다. 일주일에 제가 3시간 들어올 거고요. 3번쌤이 3시간 들어올 거고 엄매랑 화작도 실력 있는 저 선생님이 하실 겁니다. 저 같은 허접 대머리는 그죠? 엄매 이런 거 할 줄도 몰라요. 그치? 문법 어렵죠? 잘해요. 자, 그 다음 1번 보시면 그래서 1번은 이제 오늘이랑 다음 주에 해서 이제 1번이 되고요. 뭐 2번, 3번인데 3번을 잠깐 보세요.
5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 모의고사 풀이법 전략서 쓰는 법을 배울 겁니다. 7번 볼까요? 니들은 모의고사 볼 때 어떻게 볼래 그러면 잘 순서대로 모르는 건 넘기고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봅니다.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진짜 운 좋은 경우는요. 선생님 저 시험 보면 항상 3등급 맞아요 그러는데 시험 전략 짠 다음에 시험 푸는 순서만 바꿔줘요. 그랬더니 아니 왜냐하면 봤는데 실력이 실제로는 2등급인데 시험만 보면 3등급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뭐를 잘못하는 거다? 시험 운영 능력이 잘못됐다는 거죠. 순서 바꿔주고 시험 운영법만 바꿔줬더니 그 다음부터 2등급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모의고사 전략서나 시험 보는 방법은 내가 원래 3등급인데 시험 볼 때 2등급 나오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야 그런 거 있으면 떼돈 벌 겁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2등급인데 시험만 보면 3등급 나오는 애들은 자기 실력에 맞게끔 나오는 운 좋으면 자기 실력보다 한두 개 더 맞는 그런 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3주차에서 4주차 때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전략서도 써보고 직접 모의고사도 볼 건데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뭐 3시간 수업 동안에 모의고사를 보고 했는데 올해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8번에 보시면 5페이지 8번에 보시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7번, 8번에 뭐가 있냐면 논증과 추론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얘들아 보이니? 아 처음에 너무 내가 그래 첫 시간에 너무 진도를 나가나? 아무튼 논증과 추론이 있는데 얘를 할 건데요. 얘 수업은 대한민국에 딱 2명 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현재 논술 인강 강사인 장모 선생이 있어요. 그 친구랑 저랑 둘이 이 수업합니다. 왜? 둘이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메가 있었을 때 둘이 같이 2년 동안 고민해서 만들어서 논증과 추론이니까 당연히 무슨 사고? 논리적 사고겠죠. 수학 아니에요. 국어 논술 아니에요. 겹쳐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뭘까요? 논리적 맨 위에 논리적 사고예요. 그걸 2주 동안 연습시킬 겁니다. 공부시킬 거고. 알겠나요? 그걸로 딱 끝나면 좋겠지만 야 논리적 사고가 2주 만에 끝나겠니? 그럼 아니겠죠. 그렇죠? 연습할 거예요. 자, 그래서 6페이지를 보시면 수능시험 전략적으로 푸는 법 그래서 시험 보는 전략서에 대한 얘기예요. 이 6페이지는요. 언제 할 거냐? 언제 할까요? 언제 할 것 같아요? 3주 후에 하겠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뭐 돼 있는데 아무것도 볼 필요 없고요. 아까 뭐 별로 볼 거 없어요. 저는 선생님은 메가 강남 청솔 메가 그리고 대성학원 그렇게 좀 있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거는 맨 밑에예요. 맨 밑에 뭐 있니? 선생님 전화번호 있죠? 7번.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전부 다 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저장해 주세요. 공두쌤으로. 오늘 끝나고 여기다 저장을 꼭 해두세요. 저장 안 하는 니들을 위해 빠르면 내일 아니면 이번 주 내로 제가 톡을 보낼 거예요. 참고로 이 번호는 이 폰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 개인 폰이고 저거는 학생들용 폰이에요. 왜? 1년에 학생을 수백 명을 가르치는데 번호를 저장해놨더니 이게 이 폰이 감당이 안 돼요. 지우도 계속 떠요. 카톡 친구에 2,800명 이렇게 떠서 안 되겠다 싶어서 4년 전, 5년 전에 폰을 새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번호를 꼭 저장해 두시고 제가 불시에 전화할 일이 있을 겁니다. 상담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전화했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폭행, 구타, 욕설하겠습니다. 당연히 저장할 때 국어 공두쌤 이런 거 괜찮은데 대멀쌤 죽여버립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알겠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맨 뒤에 형아들아 쌤 잘 보여? 괜찮아? 졸립진 않고? 오케이. 뒤에 앉으면 힘들어. 자, 보여? 이거 잘? 보이니? 몇 개? 보이지? 그렇지? 그렇지. 보이는구나. 자, 그래서 전화번호만 저장해 두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톡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톡 보내드립니다. 자, 조금 있다가 우리 이제 워크북 얘기를 할 텐데 워크북 혹시 갖고 온 사람 있니? 덜 아파.
밑에 거 책. 잠깐만 좀.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 독서 문학이 있고 국어라고 돼 있죠. 워크북. 이거 워크북이 아니라 원래 제가 이름을 따로 정한 게 있어요. 뭐냐? 공부는 내가 한다. 내가 스터디예요. 그래서 많이 짝퉁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요거 나중에 이제 검사하는 거랑 그거 다 알려드릴 텐데요. 그 매주 숙제 검사 할 거거든요. 숙제 검사 하는데 안 한다. 부모님한테 전부 다 매주 카톡에 다 갈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거는 제가 단과에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있는데 뭐 그냥 제 수업을 들은 애들이 이제 그냥 이런 거 남겼다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그 속담 이런 거 애들 꼬시는 거죠. 내 수업 들어라 단과 애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돼요. 부모님도 보내고 여기 앞에 보시면 순회라고 돼 있죠. 앞에 그 지금 8페이지 보시면 순회라고 돼 있는데 그냥 생각날 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오른쪽 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수와 최뭐 찬이라고 돼 있죠. 찾았나요? 쌤 최첨점 나왔어요. 크크크크. 나이도 음지의 꽃도 나와서 너무 편했어요. 라고 돼 있지. 칠판 잠깐 보세요. 선생님은 사기꾼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닌데 있는 팩트대로 얘기를 하면 9월달에 EBS 문학 파이널을 해요. EBS 문학 파이널을 하는데 EBS 자 수능에서 문학 작품은 몇 작품이 나오는지 아는 사람? 몇 작품? 맞추면 돈 줄까? 자 수능에서 문학은 7작품이 나와요. 4박스 7작품 중에서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몇 가지? 재작년 작년이랑 3작품이 EBS에서 나와요. 그러면 EBS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 반영이 되는데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문학 작품이 187작품이에요. 작년에 185작품. 그러면 185작품을 다 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거를 추려서 제가 9월달에 EBS 문학 파이널 할 때 40작품을 추려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얘들은 나올 것 같은 후보작들이고 얘들은 나올지 안 나올지 애매한 작품이라고 또 몇 개 좀 찍어줘요. 그럼 거기서 수능이 다 나와요. 거의 11년째. 그래서 그거 아닌 데서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여기 최첨전 있죠. 작년에 시험 볼 때 10월 말쯤에 최첨전을 했거든요. 고전소설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세요. 고전소설이니까 되게 길죠. 제가 현대소설은 줄거리를 좀 짧게 얘기하는데 고전소설은 줄거리를 굉장히 세세하게 재미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 기억이 나게끔. 고전소설은 줄거리를 정확하게 알면 시험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재미나게 해줬는데 재미나게 한 20분 동안 얘기해주고 나서 요 부분이는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올 거고 여기 아니면 여기가 나올 거니까 봐둬라고 그랬어요. 수능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대로. 애들 그대로. 그리고 수능 종강하기 전주에 수능 보기 전주에 애들 보고 마지막 총점검하면서 나이덕 음지의 꽃 수능 완성이 있는데 이거 나올 확률이 높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세모 쳐줬는데 별표 주고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꼭 봐라 그랬어요.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와. 그걸 올해도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찍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봐봐 얘들아.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잘나지도 않았고 그죠? 이 얼굴이 잘나봤자 그지? 눈만 보시고 그죠? 그러겠죠. 그럴 텐데 그냥 내 말을 선생님 말을 조금만 믿어도 된다.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알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그냥 뭐 보세요. 오른쪽에 요번에는 순회애들, 수화애들 좀 많이 실어놨어요. 실어놨는데 그냥 그 오른쪽에 위에서 9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수화 김뭐우라고 돼 있죠. 얘가 요번에 연대 붙었습니다. 잘 붙었고 갔고 그 위에는 어디 가냐면 홍대 미대 붙었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그거 잘 보고 나서 아무튼 잘 봤어요 애들. 선생님 잘 본 애들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못 본 애들 있어요. 못 본 애들 있는데 10페이지 그래 10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11페이지 가운데 좀 보세요.
11페이지 오른쪽 가운데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쌤 저 동대 경찰행정 합격했습니다. 찾았나요? 쌤께 제일 먼저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 새끼 남자인데. 와 선생님 정말 사랑해요. 쌤 저 꼭 만나주세요. 제 국어 성적 6등급에서 1등급 만드신 장본인이시잖아요. 이 친구 연도 보세요. 이게 몇 년도예요? 아 이 연도 안 나와있죠. 앞페이지에 연도 나와 있는데 칠판 보세요. 얘가요 이렇게 대상학원인데 고3 때 수능 국어 6등급 나왔어요. 근데 재수해서 90점 맞았어요. 근데 이 90점 맞았을 때 언제냐면 2018학년도였어요. 2018학년도 국어 1등급 몇 점? 84점. 우리나라 단군 이래 가장 어려웠던 시험.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어려웠던. 이때 이렇게 맞아서 1등급 맞고 동대 경찰행정 정시로 붙었어요. 얘가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6등급에서 1등급이 되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장사꾼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에요. 얘는 약간 스페셜한 특별한 경우예요. 왜냐? 팩트를 얘기하면 수학이랑 영어랑 사탐이 올 1이에요. 국어만 6이에요. 그러니까 재수하면서 하루에 국어를 5시간에서 7시간을 했어요. 1등급 나올 만하죠. 그렇지? 이런 경우인데 이렇지 않고서 웬만큼은 조금씩은 올라가니까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나머지는 그냥 졸릴 때 읽어보세요. 13페이지부터는 뭐가 나와 있냐면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우리가 오늘 2페이지를 하게 될 텐데 그 2페이지에 대한 분석 샘플이에요. 참고로 14페이지, 15페이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14, 15, 16페이지는 작년에 여기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의 분석 샘플입니다. 그래서 할 테니까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얘는 나중에 보시고 그리고 맨 뒷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맨 뒷장 보세요. 맨 뒷장 보시면 종이가 있죠. 무슨 종이? 그냥 빈 종이에요.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냥 빈 종이.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예? 알겠어요? 얘들아 소리를 내. 그냥 이래 씨발 무슨 조인성이야? 웃겨도 애 새끼들 웃으면 그냥 하고 웃으면 되는데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원래 수업하면서 첫 시간에 이렇게 진지하게 잘 안 하는데 첫날이라서 올해는 컨셉을 좀 바꿔보려고 애들은 조금 처음부터 웃기는 거는 저 옆에 스님이랑 많이 웃으세요. 저 선생님이 충분히 웃겨드릴 거예요. 그냥 올해 그 작년까지도 스님도 어디 가서 이렇게 재미있게는 하는 편인데 저 사람은 몸개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지 오래됐고 아무튼 그래 서로 친한데 오래됐는데 아무튼 저랑은 그냥 올해는 공부를 좀 더 많이 시키는 걸로. 참고로 니들 혹시 그 이감이나 상상 같은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있니 없니? 그 신청하는 애들 있죠, 그렇죠? 신청해서 푸는 애들 있는데 나중에 지금 생각나는 게 할게요. 이감이냐? 자, 메이저 모의고사에 뭐가 있니? 대성이랑 메가랑 합쳐졌지. 그 다음 종로, 그 다음 이투스 이렇게 전국 모의고사를 봐. 그러니까 메이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괜찮은데 그거 외에 그것만 놓고 얘기하자면 그거 외에 자료가 좋은 게 어디 거니? 강남대성에 강대 알지? 강남대성에 K 모의고사가 있어. 그리고 시대인재에 알지? 시대인재 모의고사가 있는데 시대인재가 이과가 되게 많아. 이과는 잘 알지, 그렇지? 작년에 시대인재 이과가 3,000명이었고 문과가 300명이었어. 근데 국어 자료가 시대 국어 자료가 굉장히 1회부터 총 14회까지 나왔는데 3회까지는 쓰레기였는데 4회부터 되게 좋았어. 그런데 그래서 역대 재수생들에게 작년에 재수생들 수만 명이 모여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물어봤었을 때 국어 거기 있는 애들이 공부 이제 잘하는 애들도 꽤 많거든. 거기 애들한테 국어 모의고사를 봤을 때 평가원과 가장 시끄러워. 자 저런 식으로 이제 막 재미나게 해줄 거야. 알겠니? 나는 올해 그냥 재미를 그냥 별로 웃기려고. 그냥 조금만 웃기고 그냥 올해는 공부를 좀 많이 시켜주려고. 난 어려운 거 하기 싫어갖고 일부러 좀 막 쉬운 거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애들이 작년에 애들 하도 어려운 거 좀 해달라고 했고 어려운 거 좀 해줬더니 손도 못 댈 거면서 뭐 어디 어려운 걸 해달라고. 자, 다시 돌아가서 물어봤더니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수능답고 가장 평가원스러운 문제는 어디? 이감이야. 알겠니? 참고로 이감에서 내가 뭐 돈 하나 받은 거 없고 커피 하나 받은 적 없어. 두 번째가 강대 K야. 그 다음 세 번째가 시대인재. 그래서 자기가 돈 내고 사고 싶으면 사대. 참고로 쌤은 다 있어. 모든 자료 다 있어. PDF로 있어. 그걸 니네한테 뿌릴 수는 없어. 왜? 철컹철컹이니까. 그치? 그걸 뿌릴 수는 없는데 프린트로 가끔 나눠줘. 특히 그리고 여름방학 때부터 매주 실전 모의고사 나눠주거든? 그러면 거기에 이감도 있고 바탕도 있고 한수도 있고 막 다 있어. 괜찮은 것들 다 주면서 대신 표지는 이렇게 돼 있어. 안 풀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딱 보고 야 이거 시대인재 건데 어디서 났어? 그러면 니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학원 선생님이 줬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저작권에 걸리니까. 이거 지나가다가 아파트 재활용장에서 주웠어요. 그러는 거야. 니네가 그럴 자신이 그렇게 말할 각오가 돼 있다면 얼마든지 나눠줄 거야. 근데 이거 우리 대머리가 줬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야 안 그래요? 되네 안 되네 얘들아? 안 되겠죠? 나중에 그거랑 관련된 건 다 줄 테니까 얘기 한번 합시다. 끝나요? 그러면 맨 앞에 너 진짜 아주 좋은 자세예요. 얘 지금 내 얘기 들으면서 머리에 칠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자세죠. 이름이 뭐니? 명찰 좀 볼까? 민우. 너 명찰 어땠어요? 버리지 마. 정혜라. 이름을 최대한 빨리 외워볼게요. 2달 안에 외우겠습니다. 니들 지금 2달 안에 우리 이름도 못 외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선생님이 지난주에 개강한 데가 단과만 놓고 얘기하자면 이번 주에 개강하는 애들이 140명이에요. 단과만. 니네 같으면 일주일에 단과 애들이랑 얼굴이랑 이름이랑 다 외울 수 있어? 이름도 못 외워. 문제는 선생님이 하루에 5분 똘똘한데 이름은 외우지만 얼굴은 진짜 잘 외워. 얘들아 보기 들어봐봐. 니들 내가 2달 동안 수업하고 나서 2년 있다가 만나잖아? 그럼 난 니들 얼굴 다 기억해. 이름은 기억 못해도 얼굴은 다 기억해. 왜? 니네같이 생긴 얼굴 절대 안 까먹어. 그치? 농담이고. 올해는 근데 내가 최대한 이름을 좀 빨리 외워볼 거예요. 올해는 내가 선생님이 다 증언했어. 그래서 여기 벽에 보니 붙어있더만 얼굴이랑 사진이랑 붙어있는데 니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또 다른 것 같아. 증명사진을 5글자로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 증명사진? 이게 너라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시작해 봅시다. 맨 앞에 보시면 하기 전에 여기 봐요. 이 페이지를 펴보세요. 뭔가 얘기할 걸 빼먹은 듯한 그런 느낌? 이 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방송 보는 일들도 이 페이지 낀다. 자, 방송 보는 애 졸립지? 자, 잠깨. 자, 잠이 확 깬다. 얘가 방송 보는 뭐야 씨발 뭐 이러는 거지. 헤드 던지고 막 모니터 던지려고 그러거든.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해주니까 조교쌤이 맨 앞에 그 뭐니 저기 뭐야 맨 앞에 이거를 맨 앞에 올려놓더라고. 캡처해갖고 한 거. 무엇을 하기 전에 맞아. 오리엔테이션 우리 저기니까 저거부터 해야지. 뭐를 하냐면 교재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큰일 날 뻔했다. 하기 전에 그래 아까 안경아 저거 좀 다 줘볼래? 고맙습니다. 자, 방송 보는 친구도 있고 지금 아마 대부분 다 요 책 가져왔을 거예요. 독서문학. 그죠? 독서문학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앞에 게 제 거고요. 뒤에 게 이제 현범쌤 거예요. 나 앞에 거 중간에 거 뺐는데. 이거 할 건데 여기 88페이지예요. 88페이지인데 이거 다 할 거 아니에요. 다 못해요. 이거는 제 4달 코스예요. 그 중에서 일단 나중에 하게 될 것까지 감안해서 같이 실어 놓은 거고 3월 말까지 이걸로 할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1페이지부터 중간에 이거 할 겁니다. 제가 뭐 할 거냐면요. 비문학 독서랑 내가 시하기로 했던가 소설하기로 했던가 소설인가 시였던가? 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독서랑 시 할 거예요. 현범쌤이 독서랑 소설 할 거예요. 독서는 어려워서 이제 좀 이따가 수업 들어보면 현범쌤이 니네
애들이 국어를 6시간 들으니까 헷갈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대성이나 시대인대에서 기본 국어 일주일 국어 수업이 8시간이에요. 문과는 9시간.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맞는 거예요. 적당한 인풋은 필요해요. 고3이나 재수생들 중에 제일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자습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게 자기가 성적이 되게 좋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국어나 특정 과목이 좋은 거 있지, 그렇지? 그거는 자습 시간이 많아요. 근데 스님 저 국어 4등급이에요. 그러면 자습 시간보다 듣는 게 훨씬 많아요. 이해되니? 쌤 저 수학 늘 1등급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하나만 들어. 3시간짜리만 들어. 6시간짜리만. 그거 하나 듣고 나머지 그 시간에 자기가 혼자 연구해. 이해돼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만약에 수업을 듣겠다면 진짜 어떻게 돼? 진짜 어려운 수업만 듣든지. 근데 무조건 어려운 수업 듣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참고로 선생님이 전국 상위 0.0001%부터 소위 말하는 서울대 의대 가는 애들부터 8등급까지 가르쳐 봤어요. 7등급, 8등급도 가르쳐 봤는데 미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 얘기하는데 뭐 잘난 것도 없지만 보면 알겠지, 그렇지?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몇 등급 맞는지 자기가 몇 등급 맞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니들이 7등급을 맞든 1등급을 맞든 신경 안 써요. 전혀. 7등급을 맞으면 나랑 같이 해서 올리면 되고요. 1등급을 맞으면 나랑 같이 해서 100점 맞으면 돼요. 그지? 선생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성적이 아니에요. 머리숱이 아니죠. 인간성이에요. 그거 하나 보는 거지. 뭐 성적 이런 거 안 봐. 7등급이 어떻고 8등급이 어때? 야, 얘가 팔 하나 없다고, 그지? 아니면 애가 뭐 화상 입어갖고 실제로 있는데 제자리가 화상 입어갖고 막 부끄러워 그러길래 야 그게 뭐가 부끄러워? 야 난 네가 다리가 2개가 병신해도 그거 가르쳐들면 가르쳐줄 거야. 무슨 상관이야?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몇 등급 하나 애들 봐봐. 그거 못해요. 첫 시간인데 잘 못해요. 그렇지. 손 들어봐. 괜찮아. 그거 잘 못해. 손 들어봐. 못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 그렇지. 쌤 어떻게 시험 볼 때마다 2개씩 틀려요. 정말 못해요. 그랬는데 찌르고 도망가야지. 그렇지. 어디 그렇지. 근데 그거 못하는 애들 있지. 그렇지. 쫄지 마. 난 내가 가르치는 니네 아직 오늘은 내 새끼 아닌데 좀 지나면 내 새끼 되겠지. 그렇지. 내 새끼가 쪼는 거 되게 싫어. 기죽는 것도 싫고. 그럼 좀 못하면 어때? 못하는데 다시 해서 올리면 되지. 니네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뭐야? 자, 부모님 의견 반, 자기 의견 반이 대부분이지. 그렇지. 자기 의지대로 왔어요. 손. 자기 의지로. 거의 90% 이상 자기 의지. 내리세요. 끌려왔어요. 손. 거의 고3 정도 되면 이제 끌려오진 않지. 그렇지. 반반인데. 그래도 여기 왔잖아. 이제 하면 되지 뭐. 그지? 다 하려고 왔는데 아마 이제 시작해봐. 아, 뜻대로 잘 되지 않는구나. 그지? 그걸 알게 되지. 마음은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느새 그지? PC방에 가 있거나 집에 그지? 자고 있는 경우나. 돌아가서 얘를 할 거예요. 얘가 메인 교재입니다. 국어 수업 시간은 수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알겠어요? 현범쌤이 화수 오시고 제가 수목 올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돼요. 들어보시면 됩니다. 화작 수업 엄매 나머지 엄매지. 그렇지. 엄매 왜 많이 하니? 오늘 선택 과목 화작과 엄매에 대해서 오늘 그래 오늘 그 얘기 좀 해줄게. 안 되겠다. 다시 엄매 손 들어봐. 들고 있어. 고등학교 때 엄매 좀 잘했어요. 손. 걔들만 들고 있고 나머지는 내려. 자 니네 엄매 왜 하니? 초점 때문에?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처음에 반편성 할 때 첫 주에 첫 시간에 지금 보면 엄매가 되게 많고 화작이 좀 적거든. 그 화작이 이렇게 저긴데 좀 이따가 스님 그래 첫 시간에 이거 원래 다음 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해줘야겠다. 화작과 엄매의 선택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듣고 나면 아마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요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얘를 보세요. 얘를 나중에 가서 보시면 얘는 국어 여기 워크북이라고 돼 있죠. 워크북이 있어요. 보시면요. 지금 책 없는 애들이 많으니까 공부는 내가 한다. 내가 스터디라고 돼 있죠. 1주차. 자, 얘가 제가 했었을 때 왼쪽에는 지문, 오른쪽에는 문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보이니? 제가 일부러 다 이렇게 편집해놨어요. 근데
복합 지문에서 페이지 넘어가는 건 맨 뒤로 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했죠? 잘했어요. 자, 해놨기 때문에 뒤에 보이네요, 영화요? 잘 보고 있어요? 자, 해놨기 때문에 문제 풀고 분석하시면 돼요. 이 분석하는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제시문 읽고 문제 풀고 하면 돼요. 알겠니? 그리고 뒤에 답이 있어요. 채점까지 다 하시고 틀린 거 검토까지 다 하셔야 돼요. 알겠니? 풀기만 하고 그냥 채점만 하고 덜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숙제한 거 아니에요. 그건 ABC 중에 B예요. 아예 안 했다. C예요. 그리고 2페이지 했다. C예요. C 2번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왕관계에 매달아 놓고 수업합니다. 쌤 추워요. 닥쳐! 그러고 그치? 아! 그러고 가볼까요? 그렇게 수업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제는 언제까지 하느냐? 잘 들으세요. 매주 화요일 날 점심시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가 5개인가 6개 실어놨는데 매주 화요일 날 점심시간까지 해놓으면 조교쌤이 검사를 해서 ABC를 해서 저한테 보여드리고 출석부에 기입을 해서 보내주면 제가 수요일 날 그걸 보고 확인하고 그거 보고 잘 못했다 그러면 불러갖고 폭행 부탁 그죠? 요거 하고 어떻게 때리느냐? 뭐 그렇게 심하게 때리진 않아요. 편의점 문 닫을 때까지 때립니다. 자, 편의점에 문이 닫겠지, 그렇지? 언제 닫을까? 편의점 문은 알바 화장실 갈 때 문 닫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도 안 내냐. 남의 집 귀한 자식 때리고 그럴 사람이죠. 저는. 그러니까 숙제 그냥 고3인데 숙제 하나만 말하면 그러니까 니들이 까먹지만 않으면 하면 돼. 그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해봅시다. 와 이거 그거 공부법 가르쳐 줘야 되는데 화작도 해야 되고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많이 본 것 같으니까 책은 덮으시고 프린트 2페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프린트 방송은 잠깐 끊을게요. 이거 원래 첫 시간에 이거 얘기 안 하는데 니네 이거 윈터 이거 요번 주에 당장 화작 업무 수업해야 되니까 요거 정해줄게. 여기 보세요. 도대체 업무를 왜 선택하니? 업무의 장점 뭔데? 뭐가 높으니까? 그지? 작년 수능에 업무 화작 비율 아는 사람 업무 61%, 화작 61%, 업무 39%. 대부분 6대4에서 7대3이야. 화작이 훨씬 많아. 그럼 업무가 표점이 높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 단점은 뭐? 장점은 또 하나 더 있어. 이건데 이 장점은 조금 사라졌어. 왜? 화작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단축이 돼. 이게 한 1, 2분? 근데 이제는 이것도 별 차이 안 나. 차이 안 나. 그래서 얘는 괄호로 칠게. 단점은 뭘까? 업무의 단점. 색깔을 달리. 네? 공부 시간이 길어요. 네. 평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 2시간에서 4시간은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 고2 때 내신 할 때 업무를 한번 문법을 한번 끝냈어요. 그러면 2시간. 안 끝냈어요? 4시간. 선생님 업무 이번에 처음 시작하려고요. 겨울방학 때 일주일에 5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윈터 1, 2월달 동안 문법 업무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달달달 외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이게 업무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잘 보면 표점이 높은 거예요. 화작 볼게요. 화작의 장점은 뭐예요? 평소에 공부를 거의 안 해요. 일주일에 1시간? 독서 공부가 화작 공부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 1시간 정도 해도 돼요. 그럼 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 비문학 독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물론 여기 매체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얘는 뭐예요? 시간이 줄어드니? 아니죠. 평소 공부하는 이거 제일 장점이에요.
단점은 뭘까요? 뭐가 낮겠니? 당연히 표점이 낮겠지. 작년에 수능 때 4점 차이 나했죠. 재작년에 얼마 차이 안 났었어요. 재작년에 2점인가 차이 났었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선생님, 저 이과인데요. 수학이 4등급, 5등급이에요. 근데 엄매하려고요. 잘 들어. 이과가 수학이 4등급이다. 3등급 하다. 수학이 4등급 하다. 5등급이다. 근데 엄매할래요? 그러면 일주일에 4시간을 2시간에서 5시간 엄매해야 돼요. 엄매는 올라가겠죠. 대신 뭐가 떨어져요? 수학이 안 오르겠죠. 자, 니들은 그것만 놓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은 참고로 얘기하는데 저는 입시 전문가예요. 어제 애들 수능 원서 접수 마감하고 다 했었었죠. 제가 담임만 15년을 넘게 했어요. 대성이랑 메가랑 통솔해서 담임만 15년 넘게 했어요. 대충 하달. 니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되게 편하게 하죠. 그렇죠. 저는 애들이랑 권위를 내서 그런 거 없어요. 되게 편하게 지내요. 애들이 심심하면 좀 친해지거나 하면 쌤 머리 만지고 가도 돼요? 뭐 이러고 머리 만지고 도망가고 막 이래. 개새끼. 자, 아무튼 되게 편하게 지내요. 뭐 조금 더 이제 나이 좀 먹고 나면 편해갖고 막 어깨동무하고 형 그러고 막 술 취해갖고 에이 형 막 이러고 오빠 그러고 야 오빠는 아니잖아 씨발 막 욕하고 삼촌 해봐 삼촌 막 그러고 농담하고 지내요. 재미나게 잘 지내는데 그리고 가끔 가다 근데 재수생들이 대성이나 이렇게 재수생들이 가끔 가다 그런 말 해요. 쌤 왜? 쌤 가끔 가다 너무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그랬더니 저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애를 툭 봤는데 한 2달 동안 일을 봤잖아? 툭 봤는데 좀 공부 잘 안 되네? 힘든가 보네? 그러면 뭐지 씨발 대머리고 어떻게 알았지? 또 찾아와요 저는. 그랬는데 니들은요. 그래서 입시 전문가라서 얘기하는데 니들은 그것만 놓고 생각하면 지금 엄매하는 애들이 많은데 엄매에서 화작으로 무조건 넘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수학이랑 과탐이랑 다른 탐구 점수까지 생각하세요. 내가 일주일에 2시간에서 5시간을 거의 4시간 정도를 수학에다가 투자를 하면 수학을 올리는 게 나을지 같은 시간을 대비했었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언어에 감각이 있는 애들이랑 수학에 감각이 있는 애들이랑 과탐에 감각이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언어 2점 올리느라고 자 여기 봐봐. 이거 올리느라고 표점이 당연히 높지. 똑같은 점수면 높지. 그런데 똑같은 점수 맞기가 쉽냐? 엄매는 어려워. 화작이랑 엄매랑 똑같이 놓고 봤었을 때 킬러 문항이 나올 때 엄매는 킬러 문항이 기본적으로 2문항에서 3문항이 나와. 화작은 1문항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엄매를 맞추기 위해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 하면 맞출 수 있겠지. 그 문제를 맞히면 뭐? 표점이 높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맞히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엄매를 했는데 몇 점? 쌤 저 엄매 했는데 81점이요. 화작 했더니 88점이요. 그럼 얘가 표점이 훨씬 높지? 이해됐어요? 엄매를 하려면 엄매뿐만 아니라 엄매에 대한 자기 능력뿐만 아니라 뭐를 보라고? 다른 과목 성적 좀 보세요. 수학이랑 영어랑 탐구랑 내가 수학이 충분하고 탐구가 충분하다. 엄매 그래도 이 정도 시간은 낼 수 있겠다. 그럼 엄매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잘 보면 되는데 쌤 도저히 엄매는 진짜 잘하는데 쌤 저 평상시에 엄매 공부 많이 해서 이거면 충분해요. 근데 수학은 4등급이에요. 그럼 이거 하시면 돼요. 쌤 기준 알겠니 얘들아? Speak loudly. share. 알겠어요? 첫 시간인데 내가 왜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오늘? 맞아 컨셉이지 맞아. 컨셉 다시. 그러니까 다시 다음 주부터 본색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참고로 제 수업 뭐 현마선만큼은 아니지만 뭐 비교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무튼 나름 그래도 내가 이 나이 먹고 이 바닥에 대치동이랑 이쪽에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화려하고 오버그라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더그라운드 홍대 언더그라운드 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언더그라운드에서는 나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머리 수업 선생님 지금 오늘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번 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예요. 근데 지금 수업이 이게 언제 끝났느냐? 작년 10월 달에 수업이 마감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딱 정해지면 1년 가거든요. 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 바닥에서 이렇게 먹고 살아지까지 먹고 사는 거 보면 대원인들도 이렇게 먹고 사는 거 보면 수업은 조금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조금은 하는 거겠죠. 그치? 조금은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잘하지는 못해도 최대한 열심히 할 거니까 알겠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재미나고 웃고 즐겁게 하고 이런 것들은 옆에 있는 저분이랑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올해는 좀 최대한 좀 덜 웃기려고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많이 시켜볼까 생각하는데 니들이 하기 싫어하면 또 웃기겠죠. 그렇죠? 선생님 유머의 마지막은 자해 개그예요. 머리 뽑습니다. 네, 머리 뽑아도 안 웃는다. 그럼 그 반은 종강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됐어요? 자, 언맹하자. 얘들아, 고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요번 주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딱 기준은 하나예요. 언맹만 보지 말고 화장만 보지 말고 다른 과목 보세요. 아직 20분 남았어요. 알겠니? 조금만 참아. 좀 더 빨리 끝내줄게.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그거 공부법은 우리 다음 주에 제가 공부를 얘기해 주느라 워크북 하려면 아니야 이거 조사합시다. 이거 빨리 써야 돼요. 자, 지금 나눠줄 테니까 받아보세요. 대충 받아보세요. 남을 거예요. 아니야, 숫자 세야지. 5, 10. 네, 모르겠다. 공부법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자, 하나만 줘봐, 하나. 통으로 줘볼래? 너 갖고. 자, 방송 보는 친구들은요, 뒤로 나눠주세요. 방송 보는 친구들은 이거를 저한테 주시면 돼요. 요거요. 학생생. 이거 쓸 거예요. 자, 앞에 1번 이름 쓰시고요. 학원은 수학의 아침 그냥 순회라고 쓰시면 돼요. 순회. 순회라고 쓰세요. 제발 순회. 순회. 그 다음 고등학교 본인 핸드폰이랑 엄마 아버지 핸드폰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혹시나 대부분 다 어머니겠지만 아빠면 앞에 옆에다가 father라고 써주세요. 자, 연락처 본인 핸드폰 부모님 핸드폰 이미 다 받았지만 검토해 봐야 돼요. 가끔 가다가 저기에도 잘못되기 때문에 숫자 제발 잘 써주세요. 확인할 수 있게 예쁘게 막 2를 막 8이랑 3이랑 구별 안 되게 써놓은 애들인데 예쁘게 크게 잘 써주세요. 고등학교는 안 쓰셔도 되고 계열만 써주시면 되고요. 썼으면 괜찮아요. 다시 지우지 마시고. 작년 모의고사 평균 등급이에요. 얘들아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내신 아니에요. 모의고사 시험 작년에 2번 봤니? 3번 봤니? 2번 봤는데 선생님이 한 번은 2등급이고 한 번은 4등급이에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 잤어요. 그건 쓰지 마세요. 잠깐 쓰지 마시고 자기가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냥 이거는 참고용이에요. 얘들아. 이거 니들 말 그대로 다 안 믿어요. 왜?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실력이 바뀌어갖고 평상시에 2등급 맞는 애들 좀 이따가 시험 한번 보면 4등급 맞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쓰시면 돼. 됐니? 선택도 화적 없네 쓰시고요. 아가 이걸 내가 볼 건데 네가 지금 가리고 뭐하니? 이거 참고로 이거는 저만 볼 거예요. 알겠어요? 형 선생님이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보여줄 거예요. 농담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군요. 자, 해보세요. 자, 선생님들끼리는 공유해야겠죠. 그렇죠? 쓰세요. 탐구는 모르면 안 쓰셔도 돼요. 다음 6번 국어 취약 장르 및 혹시나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쓰시면 돼요. 국어만 쓰셔야 돼요. 선생님 탈모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선생님 원형 탈모예요.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선생님 비만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선생님 얼굴 고치는데 얼마일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남학생이 많지? 여학생이 2, 4, 6, 7 조금밖에 없네? 몇 반에 왔니 여학생이? 순회 왜 그래? 안 그랬는데? 저기 작년에 수지에 올해도 수지가 지금 45명이거든요. 수지에 친구 있는 사람 수지 수학의 아침에 없어요? 좀 있으면 이제 생길 거예요. 알 거예요. 너 거기 다녀? 너도 대머리야? 나도 대머리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 이제 있는데 거기 꼭 차는데 손님 써보세요.
6번이라고 잘 쓰세요. 7번은 쓰지 마세요. 7번은 제가 쓸 거예요. 클리닉 표준은 내가 선정해야겠죠. 그렇죠. 요거는 선생님이 앞으로 2달 동안 천천히 상담하면서 선정해 줄게요. 6번을 잘 써보세요. 자, 방송 보는 친구들도 6번을 잘 쓰세요.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상하지? 6번을 잘 쓰세요. 6번을 쓰세요. 국어 공부법을 설명하려면 잘못된 공부법부터 설명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국어 제대로 공부하는 법 설명하기도 하고, 다 썼으면 천천히 빨리 쓰세요. 천천히 빨리 쓰시고 엎은 다음에 앞으로 밀으세요. 방송을 찍을 때 오디오가 꺼지면 안 되는데. 자, 천천히 앞으로 다 뻗어주세요. 힘든데? 1시간 20분이 제일 애매해요. 1시간 반이면 딱 좋은데. 고맙습니다. 같이. 자, 얘들아, 수업이 좀 재밌을 것 같지 않니? 그런 촉이 안 와? 야, 니네 학원 몇 년 차인데. 너 이름이 뭐야? 봐봐. 예린. 수업 재밌을 것 같지? 너 현범쌤 수업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너는? 들어봤어? 현범쌤보다는 재미없어. 왜? 몽개그를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니네 다음 시간에 지금 요 기대해도 좋은데 오늘 이렇게 조용한 거 보니까 첫날 컨셉 잡은 것 같아. 다음 주만 기다려.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 수업하다가 니네 웃다가 쓰러 눈물 질질 흘릴 수도 있고 일어나서 기립 박수 칠 수도 있어. 야, 씨발 대한민국 국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그냥 레귤러하게 가르칠 거야. 자, 7번 보세요. 국어 잘못된 공부법. 국어라는 과목의 특징이 이렇지. 딴 거 보면 안 그래도 이상해. 국어만 이래, 그지? 좀 심하면 수업은 좀 달라. 있어 없어? 있지. 웃는 놈들은 한 번씩 해본 놈들이야, 그지? 그럼 니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네? 다시 풀어본다? 눈으로 검사 다 해보고 그래도 여전히 이해해요. 한 문제면 천천히 다시 풀겠는데 모의고사 시험 중간이야. 그럼 어떻게 돼? 제일 가까운 예를 써서 넘어가지.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나와. 국어 요거부터 가르칠게. 국어 잘못된 공부법. 원래 이렇게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워크북 때문에 이거 먼저 해줄게. 잘못된 공부법. 잘 봐.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해. 방송 여기 화각 나오니? 나와요? 나는 안 나오지? 괜찮아요. 잘못된 공부법. 표만 나오면 잘못된 공부법. 잘 봐.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야. 또 다른 잘못된 공부법.
있을 거야, 그지? 그거 제대로 된 공부법 요거부터 거쳐봐. 오늘부터 바꿀 거야. 니들이 바꿔보세요. 자, 보세요. 어떻게 바꾸느냐. 한 번 더. 자, 어디다 뭐 했니? 여기다 그었지, 얘는. 숫자에다가. 아니면 OX 했지. 얘는 어디다 그었어요? 선지의 뭐 한 부분에? 틀린 부분에 그었어요. 이게 일단 시작이에요.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니들한테 가르쳐주는 방법들을 재수생한테 딱 가르쳐주면 재수생 중에 많은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 쌤을 작년에 만났어야 되는데 고3 때 만났어야 되는데 근데 니들은 만났죠. 됐니? 이렇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많은 제자들이 곧 재수생들이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일단 틀린 부분에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될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실력이 돼요. 그럼 그거 제대로 푸는 공부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2페이지 읽었죠?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양보다 질인데 그래 시간 5분 정도 남으니까 할 수 있겠다. 양보다 질 있는데 뭐가 중요할 거야? 둘 중에 뭐가 중요하니? 하나, 둘, 셋? 둘 다죠. 근데 이거예요. 왜? 물티슈를 안 갖고 왔습니다. 예쁘죠?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제자 중에 양뚱이라고 있어요. 키 185, 몸무게 120. 중요한 건 생긴 게 이래.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그냥 처음 상담하러 딱 내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 건졌어요. 씨발 선방을 날릴까? 디펜스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담을 해봤는데 순둥이에요. 늦둥이. 아버지가 얘는 20살인데 아버지가 환갑이 넘었어요. 늦둥이인데 누나랑 15살 차이 나요. 아무튼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재수 왜 하니 그랬더니 국어가 싫대. 국어 때문에 재수한대. 그리고 성적표를 봤더니 영어 1, 수학 1, 사탐 그때 세 과목인데 세타 1, 1, 2. 근데 국어만 3하. 국어가 싫려 그랬더니 국어 많이 했냐 그랬더니 많이 했대. 고3 때 얼마나 했냐 그랬더니 고3 때 국어 문제집 38건 풀었대. 진짜냐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여성은 아니고 진짜래. 집에 있냐 그랬더니 집에 있대. 그래서 재수할 때니까 그래 갖고 와보라 그랬더니 네? 갖고 와보라고. 아니 그 무거운데 아니 그러니까 갖고 오라고 내일. 아니 그럼 어떻게 아니 알았어 갖고 와. 갖고 와야지 내가 봐야지 뭘 할 거 아니야. 갖고 오라고. 다음날 이렇게 낑낑대고 아버지 차 타고 옆에 타고 갖고 왔어요. 책상에 올라놓고 가라고. 올라갔다 오더니 이제 종례 끝나고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내려와라. 책을 38권을 다 훑어봤어요. 전부 다 어떻게 풀었느냐? 3번 틀렸으면 답이 5번이면 옆에다가 빨간 펜으로 써놔요. 이래서 5번이구나.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는 애들은 옆에다가 뭐까지 쓰느냐? 자기 피드백까지 합니다. A 실수 다시는 틀리지 말자 병신 퍽퍽 이렇게 써놓습니다. 다음에 또 틀리죠 병신 그지? 이래놓고 지가 공부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얘는요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답지 보고 어허 이렇구나 그러고 써놓는 거 10,000원짜리 문제집 사서 2,000원씩 풀고 버리는 경우에요. 38건의 문제집이 다 이래요. 들고 따라하라 그랬더니 네? 들고 따라오라고. 무겁죠 그렇죠 들고. 그 재활용 버리는데 가서 버리려고. 무겁길래 제가 2권 들어줬어요. 따라와라 그랬더니 2권 버려라 그랬더니 네? 버리라고. 아니 이거 또 봐야 되고 버려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공부 버려. 아니 중요한 거 버려 이 새끼야. 너 올해 내가 보라는 책에 딴 거 보면 죽인다 그랬어. 대한민국 제자원이 1학기 때 3권, 2학기 때 3권, 3학기 때 2권이에요.
거기 학원에서 배우는 기본서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클리닉 교재랑 기본서를 정해줬어요. 6평을 봤어요. 여전히 3등급. 상담하러 찾아왔어요. 쌤이 시키는 대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쌤이 가르치는 공부들을 했는데 여전히 3등급이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러죠. 야, 동생 있냐 그랬더니 사촌 동생이 있대. 그럼 한번 물어보자. 네가 6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해서 식스팩을 만들었어. 완벽한 복근을. 근데 동생이 그걸 보고 형 멋있어. 나도 가르쳐줘.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줬어. 그러더니 동생이 그 방법대로 하루에 한 30분씩 하더니 3주가 지내니 찾아서 형 어떻게 된 거야?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돼. 라고 얘기를 해. 너 뭐라고 그럴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씨야 6개월 걸려서 더이 병신아. 라고 얘기했지. 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야, 너 내가 가르치는 방법으로 이제 겨우 하루에 2-3시간씩 겨우 3개월 해놓고 국어 성적이 확 오르기를 바래? 국어를 무시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똘똘하다고 자부하는 거냐? 가 이 새끼야 더해. 얘가 우직해. 그러고 가. 9평을 받네. 이런 거. 딱 봤더니 쌤, 왜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가오더라고. 교무실에. 야 오지마 이 새끼야. 가까이 오지마. 거기 있어 이 새끼야. 그 얼굴로 어딜 다가와. 거기 있어. 뭐 할 얘기해. 그랬더니 친하니까 2등급이요. 잘했어. 이제 뭐 할까요? 그랬더니 사설 모의고사 뒷담 풀까요? 내가 언제 너보고 사설 모의고사 풀라고 그랬냐? 기출도 보고 같이 해야지. 그랬더니 쌤 기출 다 쌤 때문에 기출 4바퀴 돌렸는데 답이 다 기억나요. 누가 너보고 답 맞히랬냐? 네가 볼 거는 수능이냐 사설이냐? 수능이죠. 진퉁이 있고 짝퉁이 있는데 왜 짝퉁을 공부하려고 하느냐? 물론 진퉁 같은 짝퉁을 보면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진퉁을 가지고 공부하자. 시험을 봤어.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옛날에 성서에서는 다음 날 애들 다 모아서 맛있는 거 사줘. 스님이 고기 사주거든. 다른 반에 애들이 50명이면 30명 와. 근데 우리 반에 50명이었는데 54명이 왔어. 지 친구를 데리고 온 새끼들이 있어요. 진 새끼들 아니 친구를 왜 데리고 와? 쌤 얘도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해? 상담이요. 닥쳐 이 새끼야. 내가 왜? 그랬더니 아무튼 그래서 스님은 그날은 술을 먹지 않아. 왜? 거의 안 마셔. 애들 한 명씩 불러가면서 점수도 물어보고 하는데 양동 일로 와. 이제 네 차례야. 앉아. 잘 앉아. 그랬더니 괜찮게 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잘 봤지? 수학이랑 영어? 네 괜찮아요. 그거는 그랬더니 작년보다는 잘 봤지? 네 그거는 됐어 이 새끼. 아 그래. 안 가? 왜? 뭐? 그랬더니 쌤 소주 한잔 받으세요. 닥쳐 나 술 안 마실 거야. 그랬더니 아무튼 좀 본 것 같습니다. 너 씨발 잘 봤지? 그랬더니 좀 괜찮게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 일단 따라봐. 그래. 소주 한잔 받았어. 내가 1등급은 느낌상 1등급은 나온 것 같아. 그래갖고 야 뭐야 씨발 1등급이야 뭐야 빨리 얘기해봐 뭐야. 그랬더니 쌤 왜? 빨리 얘기해. 그랬더니 저 100점입니다. 딱 그랬고 소름이 쫙 돋는 거야. 뻥치지 마 이 새끼야. 진짜예요. 진짜요? 네. 딱 먹고 바로 줬어. 네가 한잔 받아. 갔냐고? 야 갔지 당연히. 연대 영문이랑 고대랑 세계사하고 셋 다 붙었어. 아무튼 갔는데 걔가 이거 38권의 문제집을 풀어도 안 되는 게 지금 이 방법. 잘 봐. 3분이면 돼. 끝내줄게. 제일 먼저 뭐 하냐면 2페이지에 다 있어. 아까 우리 선생님 준 거 있지? 2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드래요. 다 끝났으니 이제 빨리 쉬자. 야, 나 1시간 20분 동안 안 쉬고 이렇게 하는 경우 거의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철저하게 쉴 거야. 걱정하지 마. 알겠지? 자, 일단 문제 풀어. 근데 꼭 시간 안 재도 돼. 2등급 이상은 시간 재야 돼. 시간 재지 말고 15분이 걸려도 좋으니까 어려운 비문학 독서는 내가 이거 다 맞히겠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봐. 15분 안에 정답을 못 맞히면 10분 안에 무조건 못 맞춰. 그러면 15분 만에 맞출 수 있는 사고 능력이라도 기르자고. 그러다가 그걸 13분, 12분, 10분으로 줄이면 돼. 야? 네. 고맙습니다. 아유. 다음 주부터 이러면 죽여버려. 자, 문제 풀어. 그 다음 뭐 할까? 니네 보통 문제 풀고 나서 뭐 하니? 채점하지. 채점하지 않습니다. 문제 푼 다음에 뭐 하냐면 제시문 분석합니다. 제시문 분석하는 방법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샘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단! 제시문 분석이자 요약이면 길게 해야겠네? 짧게 해야겠네? 적당히 짧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다음 제일 중요한 뭐 하느냐? 여기 보세요. 핑크가 제일 중요해요. 아마 이거 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미 많을 겁니다. 답 큰 거 찾기인데요. 잘 보세요. 자, 1번 문제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답을 5번을 했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니네가 여기 봐봐. 문제 풀 때 기억으로 1, 2, 3, 4번이 본문의 몇 번째 문단에 있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위에 있었다는 건 기억이 나죠. 그걸로 해서 얘 없었네 그래 답할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거. 근데 풀고 나서 나중에 뭐 하냐면 이때는요. 이때 뭐 하냐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귀찮으면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이렇게 해도 돼요. 자기만 알아보면 돼요. 자기만 알아보면 돼요. 알겠어요? 이해돼? 네. 찾으세요. 근데 선생님이 옛날에는 자 주목 1번 할 때 옛날에는 모든 문제 다 찾으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답 확신도 80% 70% 이하짜리만 찾으셔도 돼요. 너무 뻔하고 쉬운 거 있죠?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처음에는 다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채점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풀다가 내가 처음에 3번 했는데 다 큰 거 찾아보니까 잘못했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지? 처음에 3번 했는데 답에 근거 찾다 보니까 5번이네? 그리고 고치면 돼. 그렇게 고쳐서라도 다 맞출 수 있으면 좋아요. 다음 뭐 할까요? 다음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풀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이 끝나야 돼. 됐네? 어잉? 응?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니들한테 가르쳐주는 모든 공부 방법과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모든 지문들은 니들 선배들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들이에요. 알겠니? 얘네 가지고 실험하지 않습니다. 이해돼? 한 지문 하나하나 좋은 지문들만 제가 올해 지문을 좀 교재를 업데이트하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좀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봐. 나중에 상담할 때 선생님 저 원배 못해요, 화장 못해요 라고 얘기할 때 점수가 안 나요 라고 상담할 때 경험이 많은 선생님 저 화작을 못해요 그러면 경험 없는 선생님들은 그래요? 화작을 어떻게 못하니? 화작 푼 거 좀 볼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화작을 잘 못해? 평상시에 화작은 어떠니? 부터 물어봅니다. 시험 볼 때 화작 먼저 보니? 네. 평상시에 화작 괜찮아? 네. 시험만 보면 화작이 안 되니? 네. 그럼 너는 푸는 순서 바꾸자. 그 친구는 화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험이 시작했을 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선생님과 없는 선생님이 그게 차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니들은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자, 농담할 때 아무도 없는 게 아니죠. 안 되겠어요.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해서 다음 주에 워크북 해오면 조교 선생님이 일일이 검사해서 피드백을 다 해줄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수고했습니다.